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가들의 수준을 알게 되고 또 그들에게만 지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올바른 운동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오랫동안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까지 가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의 노출에 위해서 또 처음으로 또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영상 채널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요, 전문 개인 트레이닝 지도 경력 20년 차, 운동 분야 활동은 21년 이상이고요. 동작, 자세, 모양을 알려주느냐? 아닙니다.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수준의 PT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에서 발걸음해 주시는 세미나, 워크아웃까지 그리고 이제 지도자 과정까지 또 진행을 했던 사람이고요. 자, 그만큼 신뢰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저의 이야기에 좀 경청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제 구독을 해 주셨던 분들 외에 이제 처음으로 아마 알고리즘의 선택에 의해서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은 아마 제목대로 이제 막 헬스를 막 시작하려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헬스를 지금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 그 기존에는 뭐 이제 헬스를 미리 다니고 있던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헬스 클럽에서 운동을 배우고 또 그 배운 운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한 어떤 여정을 떠날 텐데 그 여러분들을 지도하게 되는 이제 트레이너를 만났을 때 그 트레이너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웨이트의 수준도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위해 트레이너 등급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오늘 제목부터 적어 놓고요. 주제에 대한 본론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어떤 기준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양질의 정말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트레이너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요즘 보면은 뭐 트레이너 선택하는 방법 해서 뭐 영상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찍고 있는 사람들조차 아직 전문성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전문가가 찍어놓은 영상을 보고 따라서 자꾸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수준의 그런 트레이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늘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좀 경청을 부탁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운전 중에 영상 보시면은 위험합니다. 자, 편한 시간대에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헬스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위해 트레이너 등급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헬스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위해 트레이너 등급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자, 이미 헬스를 다니고 헬스클럽에 다니고 또 심지어는 이제 보다 전문적인 지도를 받기 위해서 헬스클럽에서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아 보시고 또 그래도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트레이너들이 있는 PT 스튜디오, PT 샵으로 가서 PT를 받아 보지만 만족스럽지 못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운동을 접는 더 이상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하지 않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전 국민을 보면 전 국민 중에 운동을 하는 분들의 수는 절반이 되지 않아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인구는 전 국민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혼자 운동을 하다가 이제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수는 더 줄어들겠죠.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도를 받고 운동을 잘 하게 되고 자기 몸을 바꾸어 가면서 즐겁게 웨이트 생활을 하는 분들은 현저히 더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헬스를 시작했을 때
만나게 되는 또는 PT를 받았을 때 만나게 되는 그 트레이너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동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시간만 허비되는 그런 어떤 배움의 시간만 보내다가 재미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고 실력이 늘지도 않고 그만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미연에 이제 방지하고자 트레이너의 등급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국민들 우리 사람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보다는 잠시만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뭐 5천 몇백만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5천 몇백만 이제 국민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전체 인구가 있다. 인구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은 이제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웨이트, 헬스라고 하겠습니다. 헬스를 하는 층은 요 정도 될 겁니다. 절반도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헬스를 해. 근데 혼자 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좀 전문적으로 지도를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은 또 이제 실질적으로 PT를 받는 회원님은 더 적죠. 현재 더 작을 겁니다. 요거보다 더 작겠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전 국민 중에서 이제 헬스를 하는 인구 우리 사람의 수는 전 국민의 절반도 안 될 겁니다. 되게 적을 거예요. 적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해요. 헬스를 이제 시작해서 운동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움이 진행이 돼야 돼요. 배움. 자, 배움은 뭡니까? 자,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은 뭐예요? 자, 웨이트 트레이닝. 잠시만요. 오늘 조금 이제 제가 새벽 레슨을 하고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해서 약간 오타가 좀 나오네요. 웨이트 트레이닝. 푹 잤는데. 자, 웨이트 트레이닝은 뭐예요? 웨이트는 중량이죠. 중량을 갖고 하는 운동. 중량 운동이죠. 중량 운동. 자,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중량 운동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부위별 운동입니다. 부위별 운동. 자, 부위별 운동. 가슴 운동. 우리가 흔하게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가슴 운동. 뭐 가슴도 이제 세분화가 되겠지만 가슴 근육의 섬유를 세분화시켜서 뭐 바깥쪽, 안쪽, 뭐 아래쪽, 중앙 쪽, 뭐 전체 또는 위쪽 뭐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흔하게 이제 등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등은 승모근, 극하소원, 대원근, 광배근, 기립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후면이죠. 그래서 등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우리 흔하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광배근 그리고 뭐 극하소원, 대원근이라든지 다른 이제 뭐 기립근도 있고 승모근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삼각근도 우리가 세 부위로 나누잖아요. 삼각근도 앞, 옆, 뒤 이렇게 나눠졌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부위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하체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지만 뭐 직근, 외측간근, 내측간근, 뭐 내전근, 뒤에 스라근, 햄스트링이죠. 이게 뭐 다 세분화가 시켜져 있죠. 둥근도 중둔근, 대둔근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자, 부위별 운동입니다. 다 나눠져 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중량 운동입니다. 부위별 운동이고요. 자, 목표에 따라서는 또 다양한 이미 검증된 수세기에 거쳐서 검증된 위사와 이제 그 과학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 학문에 관련된 그런 지식인들이 이미 검증을 한 지식, 어떤 지식?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지식, 우리 몸의 변화. 의학 쪽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더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던 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수정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몸을 이제 치료하는 건강하게. 자, 위로 쪽에서는 자, 그럼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우리 운동 쪽은 뭐냐면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보다 체력이 향상되고 뭐 지방 수치를 낮추는 다이어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근육 성장을 하고 이런 목표들을 위한 어떤 그 지식, 방법들이 있겠죠. 우리 인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어떤 기능과 생리적인 기능과
운동 수행에 있어서 근육을 통제하고 제어함으로써 중량과 세트 반복의 적용에 의해서 몸을 바꾸는 그런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지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 국민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인구가 이제 헬스를 시작을 하고 그 중에서 실제 PT를 받는 사람의 수는 현저히 적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헬스를 시작해서 배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가 않아. 헬스클럽에서 약간 지도를 받는데 이게 뭐 전문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가슴 운동이라고 해서 하는데 뭐 엉뚱하게 어깨랑 팔이 아픈데 이야기를 해도 해결을 안 해줘. 그리고 이거를 해결해 줄 생각도 안 하고 이걸 문제로 인지도 안 하고 그냥 회원님 하다 보면 잘 됩니다. 이게 어깨나 팔은 안 쓸 수가 없다. 회원님이 어깨가 약해서 어깨가 아픈 거다. 뭐 팔이 약해서 아픈 거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엉뚱한 대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아픈 거죠. 가슴으로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정도 능력치나 그걸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의 트레이너를 만나서 배움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이게 뭐 지도를 받는데 여기 트레이너라고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라고 일을 하고 있는 놈이 나를 알려주는데 이놈이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왜 여기서 얘를 뽑아서 이렇게 지키고 있지? 뭐 이런 생각? 찝찝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PT를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PT를 받으러 가서 또 이제 배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스클럽에서 배웠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 이 헬스클럽에서 배웠던 거와 별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어. 그래서 어떤 이제 배움을 또 선택하냐면 이거 PT샵이라고 해서 다 또 트레이너들이 실력 있는 게 아닌가 보네. 헬스클럽하고 PT샵에 있는 트레이너가 비슷비슷하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트레이너 개인 어떤 PT샵에 있다. 뭐 유명한 PT샵이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트레이너들이 모두 전문성이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지. PT샵에까지 가서 지도를 받았는데 이거 뭐 헬스클럽에서 내가 죄송합니다. 헬스클럽에서 지도를 받았을 때 불만족스러웠어. 그래서 PT 스튜디오에 갔는데도 불만족스러웠어.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야, 이게 PT 스튜디오라고 해서 트레이너들이 다 전문성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뭡니까? 이제 트레이너 개인의 전문성, 지식과 그것을 개개인의 다양한 목표에 다양한 삶과 다양한 근사형 습관 등을 갖고 있는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숙련도,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이제 회원님께 이해시켜드리고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노하우, 그리고 이것을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트레이너라고 세상에 표출을 하고 있는, 세상에 자기를 알리고 있는 SNS나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런 어떤 표출시키는 마케팅이죠. 결국은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당연히 선택을 못 받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는 이게 뭡니까? 경쟁력이죠. 그래서 전문성, 숙련도, 노하우, 경쟁력을 갖춘 트레이너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 여러분들이 헬스를 시작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헬스를 시작할 때 일단 웨이트, 이제 부위별 운동, 뭐 머신이라든지 프리웨이트라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근육을 써서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되죠. 가슴 운동은 어떤 종목이든 내가 가슴을 써서 하고 있고 다른 근육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한 내가 웨이트는 중량 운동이고 부위별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웨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가슴 근육을 써서 운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통제를 해서. 그런데 가슴 운동이라는 걸 그냥 하고 있으면 그거는 수준이 낮은 거죠. 내가 가슴을 써서 다른 근육을 실제로 통제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수준이 높은 거죠. 자, 이 수준이 높아야지만 과학적인 지식이 적용이 되고 그때부터 몸이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자, 운동에 빨간색으로 적겠습니다. 자, 운동의 질적 수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서 운동을 하느냐 아니면 가슴 운동이라는 걸 모양을 따라해서 엉뚱한 근육으로 하고 있느냐, 이 수준 차이에 의해서 운동의 질적 수준이 향상이 되면 운동의 이제 지속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운동을 계속하게 되죠.
운동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면 운동의 지속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운동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못해. 엉뚱한 근육만 아파. 재미가 없어요. 그럼 그만둡니다. 그 지속성 없어요. 그러면 헬스는 끝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제 더 이상 안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의 삶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이제 없어요. 자, 트레이너를 잘못 만나서 잘못된 수준, 낮은 수준의 어떤 교육을 받으면 목표도 못 이루고 운동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못 하게 돼요. 자,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를 만나서 낮은 수준을 배워서 흥미도 못 느끼고 고생만 하다가 다시는 웨이트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흥미를 잃어버리고. 자,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이 매우 많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IMF,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IMF가 이제 지나고 경제 발전. 우리가 세계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1인당 개인 소득도 많이 증가가 되고 뭐 물가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여유 있는 삶. 자,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우리나라가 공황을 벗어나서 여유 있는 삶에 접어들면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유. 금전적인 거겠죠. 금전적 여유. 자, 그래서 이제 헬스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운동하면 우리가 헬스를 생각하죠. 그래서 헬스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운동하려는 사람의 수가 운동을 원하는 이제 사람의 수요죠. 운동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가 급격히 늘다 보니까 이제 헬스 클럽이나 피트니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한 동네에 하나, 두 개 있던 게 이제는 한 건물에 두 개. 지하의 헬스클럽, 그리고 6층의 헬스클럽, 중간에 PT샵, 뭐 필라테스 스튜디오, 막 이렇게 업체의 수가 어떻게 돼요? 업체는 곧 뭡니까? 공급이죠. 여러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업체 수가 많아집니다. 공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 수가 같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업체 수가 많이 많아지다 보니까 뭡니까? 구성원. 자, 구성원은 뭐예요? 트레이너죠. 업체 수가 많아지니까 트레이너를 엄청 많이 뽑아댑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가 양성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것도 소요되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개인의 이해 능력과 어떤 그런 능력에 의해서 지능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인지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가 많이 발전되고 개발돼야지만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양성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전에 아무나 뽑아서 뭐 했어요? 퍼스널 트레이너 시켰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문성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사람이 전문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평가도 되기도 전에 그냥 뽑아서 PT를 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느니까 공급을 늘리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뽑아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헬스를 시작해서 혼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유튜브 보면 잘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엉뚱한 근육 씁니다. 왜냐? 영상이나 글로 웨이트는 완벽하게 배울 수가 없어요. 뭐 보여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하십시오. 그런 수준이 제일 전문성이 낮은 겁니다. 뭐 유명한 선수가 보여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그럼 여러분 될 것 같죠? 왜냐면 그 사람은 자기 근육을 써서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 자기는 당연한 거야. 자기는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근육을 써서 제어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알려줘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야구 선수입니다. 공을 잘 던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던져요. 이런 느낌으로 던지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공을 잘 던지는 야구 선수일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것을 잘 던지게 만들어주는 지도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자기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런 근육을 써서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원리와 이런 것을 이해시키고 실제로 본인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웨이트를 좀 따라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어깨랑 팔을 잘 쓰는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 운동을 보고 따라하던 뭐 광배근 운동을 보고 따라하던 여러분은 어깨랑 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 운동, 어깨 운동은 조금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어깨, 팔을 잘 쓰는 동물이니까. 그런데 앞어깨 운동하면서 옆어깨를 쓰고 옆어깨 운동인데 앞어깨를 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깨랑 팔은 좀 잘하는 것 같아. 왜? 어깨, 팔을 잘 써온 동물이니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광배근하고 가슴 운동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원리를 알고 어깨와 팔 운동을 잘하고 있는 거였으면 가슴 광배근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근육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가슴과 등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준에서 어깨랑 팔도 당연히 못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의 수준이 어떤지를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해요. 난 좀 잘하는 것 같아, 못하는 것 같아. 전문가가 판단을 내리지 않는데 스스로 판단을 내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어. 난 잘하는 것 같아. 시간을 보냈어. 근데 결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PT나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서 처음부터 나는 잘해야지. 처음부터 PT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운동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이제 PT를 받아야지. 헬스장에서 PT 받았는데 불만족스러워요. PT 스튜디오 갔어요. 근데 불만족스러워요. 이제 트레이너를 꼼꼼히 찾아봐요. 그러다가 운 좋게 능력 있는 선생님 만나면 정말 수준 높은 운동을 할 수 있게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되면서 몸도 바뀌니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더라. 근데 그 케이스가 매우 현저히 적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트레이너 등급제. 자, 트레이너 여러분들이 사회 학업을 마치고 대학교 뭐 군대를 갔다 와서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의 업무를 모두 파악하고 그 업무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 업무를 진행을 하다가 그 자기가 맡은 업무 외에 좀 더 넓은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어떤 결과치를 내서 진급이 된 상태에서 이제 후임이 왔을 때 후임도 좀 알려줘 보고 그러면서 야, 이게 우리 회사에 어떻게 이런 놈이 뽑혔지? 얘는 면접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이런 어떤 속상함도 경험을 하면서 사람을 가르쳐보고 자기가 이제 자기 분야에서 자기도 성장을 하면서 이런 어떤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분야와 직업에 정착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연봉이 올라가는 직급까지 차근차근 발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트레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너. 뭐 체대를 나오던 독학을 해서 자격증 수료증을 수료를 하던 아무튼 트레이너를 시작합니다. 뭐 남성분들은 군대를 갔다 왔겠죠. 뭐 여성분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다 해도 대학교 4년 또는 전문대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뭐 자격증 수료 이런 거 하면 못해도 빨라도 25세, 26세란 말이에요. 자, 빨라도 25세, 26세예요. 자, 빨라도 25세, 26세예요. 자, 트레이너를 시작하는 트레이너 시작.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PT를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또는 헬스클럽에서 지도를 받을 때 트레이너 나이가 25세, 26세면 어때요?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위험도. 위험도. 어린 나이에 맞지 않는 수준은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최대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부족해요. 경험과 지도를 해본 게. 자,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매우 높죠. 어떤 위험도? 여러분들이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지도를 받기 위해서 트레이너를 선택했을 때 트레이너의 나이가 25세, 26세면 여러분 사회생활을 얘기하면 지금 막 회사에 들어온 직원이에요. 지금 막 회사에 들어온 직원한테 10회에 50만 원, 60만 원의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전문적인 지도를 기대를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5세, 26세의 트레이너를 시작해서 지도를 하면서 5년 정도가 경과된 30세, 31세 이렇게 하겠습니다. 5년 정도. 그러면 지도를 하면서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처음에 트레이너를 시작하면 동작 자세로 운동을 알려줍니다. 모양이죠. 동작 자세로 운동을 알려주다 보면 우리 회원님들이 엉뚱한 근육으로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게 돼요. 야, 자세랑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근육을 쓰지 않고 이 근육을 쓰지 않고 가슴 근육만 써서 운동을 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서 하는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모양이 바로 사람들이 동작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서 어느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겉에 보이는 모양만 알려주는 게 동작 자세입니다.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모양을 알려주고 모양을 따라하고 있는 게 동작 자세예요. 그래서 처음에 25세, 26세가 되면 동작 자세로 운동을 지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어깨랑 팔을 잘 쓰는 동물이기 때문에 엉뚱한 근육으로 회원님이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너가 지식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능력치죠. 뭡니까? 동작 자세가 아니다.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자, 이 단계에서는 뭐냐면 그 가슴 근육이 안 쓰이고 엉뚱한 근육이 아프니까 가슴 근육을 느끼게 해주려는 데 또 치중을 합니다. 느낌을 쫓아다녀요. 자, 회원님이 엉뚱한 근육을 쓰고 그러니까 가슴 근육에 느낌이 오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30세에서 31세가 되면 그 근육은 좀 쓰게 해줘. 가슴 근육이 안 느껴지던 분이 가슴 근육이 좀 느껴져. 그 정도 수준은 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위험도가 중이에요. 위험도. 자, 위험도가 매우 높았다면 여기는 위험도가 상이었으면 빨간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위험도가 상이었으면 여기는 위험도가 중 정도예요. 중. 위험도가 중입니다. 왜? 25세, 26세의 트레이너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늘지 않고 그러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이제 그만두거든요. 이제 다른 직종으로 다른 직업으로 갑니다. 트레이너 그만둬요. 트레이너를 그만둔다라고 적어야 되겠다. 자, 이거는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25세, 26세에서 30세, 31세 사이에 거의 전문성이 조금이라도 못 만들어지면 돈을 못 버니까 트레이너 그만둡니다. 그만둠. 그래서 25세, 26세, 30세 미만의 트레이너가 가장 많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전문성이 조금이라도 못 만들어지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트레이너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러 갑니다. 자, 아무튼 처음에는 동작 자세 알려주다가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된 트레이너들은 이제 회원님이 가슴 근육을 어떻게든 쓰게 만들어주려고 막 이것저것 시키다 보니까 가슴 근육에 느낌이 오게끔 만들어줘요. 그 느낌에 충실한 지도를 합니다. 느낌. 자, 그렇게 해서 30세, 31세가 됐어요. 자, 근데 그런 트레이너한테 PT를 받는 거, 약간 위험도가 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수준은 우리는 인간이 어깨랑 팔을 잘 쓰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어깨랑 팔로 이런저런 모양을 하다 보니까 가슴이 좀 껴들어서 가슴이 느껴져. 그러면 그걸 가슴으로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그게 이겁니다. 운전을 내가 했어요. 초보 때는 조심합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해. 착각을 해.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회원님이 가슴을 못 느끼다가 가슴을 좀 느끼게 해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제대로 지도하는 트레이너구나라고 착각에 빠지는 나이가 이때입니다. 전문성은 완성이 안 됐는데 자기는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에 빠지는 아주 기고만장하죠. 요즘 트레이너들. 근육 사용 제어도 아니고 동작 알려주고 조금 느낌 오게 하면서 전문가인 척 유튜브를 막 찍어대는 요즘 애들이 많은데 요 정도 수준이에요. 위험도 중. 자,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한번 또 돼야 됩니다. 뭡니까? 35세, 36세. 자, 마찬가지로 요 단계에서 전문성이 또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하면 요 중간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돈을 못 벌어서 트레이너 그만둡니다. 자, 트레이너를 그만두는 시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25세, 26세 꿈을 갖고 트레이너 시작합니다. 하다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어. 그만둬요. 30세, 31세까지 전문성 조금 키우면서 버텼어. 그런데 마찬가지 수입이 없으니까
30세 넘어서면서 30대에 들어서면서 트레이너 그만둬요. 자, 35세, 36세. 아, 내가 어깨랑 팔을 잘 쓰는 우리 인간한테 막 뭘 시켰더니 가슴이 좀 느껴져. 그러면 가슴으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중량이 올라가면 오히려 또 엉뚱한 데가 아프고 가슴 근육이 성장을 안 해. 가슴이 느껴지고 있지만 결국은 어깨랑 팔로 하고 있는 거구나. 가슴을 쓰게 하면서 어깨랑 팔도 다른 근육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는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높은 수준의 지도력. 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와도 적용시켜서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하게 만들어줘서 몸을 바꾸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하우와 숙련도를 갖춘 40세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 35세, 40세의 트레이너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높은 수준에 도달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동작, 자세, 모양 알려주면서 엉뚱한 근육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수준으로 어디 빌붙어서 40세 될 때까지 트레이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 그래서 그 트레이너가 지도를 한 사람들의 변화와 실제 지도를 받았을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전문성 없이 끝까지 어떻게 살아남아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 지도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지를 또 파악을 해야 돼요.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완벽히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어렸을 때 트레이너 시작해서 전문성 없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트레이너 그만둬요. 다른 직업 갑니다. 자, 나이가 어느 정도 농 익었어요. 전문성 살짝 만들어졌어. 근데 자기가 전문성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자기 개발도 못하고 문제를 인지도 못하니까 해결도 못하겠지. 당연히 선택 못 받아. 전문가가 아니니까. 트레이너 또 그만둡니다. 자, 35세, 36세. 자, 트레이너 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령대가 요 나이대가 되면 트레이너가 많이 줄어요. 왜? 전문성 없어서 돈 못 버니까 다 떨어져 나가거든. 자, 요 나이대 트레이너 되게 소수입니다. 근데 이 나이대 트레이너들은 소수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야. 전문성 있느냐?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주느냐? 아니면 가슴만 좀 느끼게 해주느냐? 실제 근육을 사용하고 통제하게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가슴만 느끼고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고 거기에서 이제 근육을 진짜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주면 40대에 아주 전문성이 농익고 이때부터 뭡니까? 수익이 극대화되기 시작해요. 트레이너로서의 수익이 극대화되기 시작해요. 대부분 트레이너들은 수입이 줄어듭니다. 어렸을 때 막 뭐 이것저것 하면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해. 근데 전문성 없으니까 그만둬. 수입이 없어져, 줄어들어. 선택 못 받아. 헬스클럽에서 뽑지도 않아. 그러니까 갈 데도 없어. 전문성이 없으니까. PT샵에 가도 저 선생은 전문성이 많고 자기를 알리고 막 해서 회원들한테 선택받는데 나는 블로그도 하기 싫어. SNS도 하기 싫어. 지도만 하고 싶어. 근데 지도력도 없어. 전문성이 있으면 마케팅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시대구나 생각을 하고 더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이 블로그도 안 하고 SNS도 안 하고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지.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헬스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트레이너 등급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힘겹게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벌은 돈을 지불을 하면서 여러분은 그에 합당한 거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살 때는 그만큼의 값어치와 필요성에 의해서 삽니다. 여러분들이 PT를 받을 때는 당연히 목표를 생각하고 과정과 결과를 생각해서 PT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그에 해당하지 못하는 트레이너에게 시간과 돈만 허비한다면은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지도 받아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과정 코스를 거쳐서 혼자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맡겨서 몸을 변화시키고 전문적인 지도를 계속 받는 거죠. 트레이닝을. 자, 그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상한 놈 만나서 돈 소비하고 운동 재미없어서 그만두고 평생 운동 안 하게 되고 이런 거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 그래서 뭡니까? 트레이너는 자, 여기다 적을게요. 트레이너는 연령대가 아주 다양합니다. 연령대 다양하다.
틀의 인원은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어린 놈, 나이 많은 놈, 뭐 다. 뭐예요? 동작 자세를 알려주던 뭘 알려주던 근육을 사용하게 제어하게 해주던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연령대는 다양하다 그거예요. 수준은 다르지만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연령대는 다양하다. 그런데 지도에 대한 경력과 자기 개발과 이런 게 있으려면 시간이 보내집니다. 시간이 소요가 돼요. 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대 트레이너가 있다. 30대 트레이너가 있다. 40대 트레이너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등급제가 이겁니다. 기준은 전문성이라는 게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대보다는 20대가 예를 들어서 숫자가 작은 게 낮은 레벨입니다. 1이란 레벨이면 30대는 2레벨, 40대는 3레벨, 레벨 3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이에 의해서 일단 경험과 경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사회생활 할 때 회사에 적응하고 일을 하게 되고 그 회사의 발전까지 이끌어가고 신입사원까지 교육시키고 이런 정도의 어떤 능력치를 갖추는 데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대 트레이너를 시작하면 1레벨, 30대가 되면은 그래도 좀 살아남았구나. 전문성을 조금은 늘렸겠구나. 2레벨. 자, 40대까지 살아남았어. 야, 전문성 좀 많이 늘었겠네. 3레벨. 버텼으니까 뭔가 있다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40대의 3레벨에서는 또 구별을 해야 돼요. 뭐냐? 지금까지 지도한 자료, 검증 자료가 있어야 돼요. 검증 자료가 그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진행되었던 자료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냐? 실제 지도를 받을 때, 실제 지도를 받았을 때 실제 그러한 내용으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엉뚱한 근육을 제어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진짜 전문적인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 트레이너를 시작하면 레벨 1, 뭐 30대는 레벨 2, 40대는 레벨 3. 근데 실제 지도를 잘 받고 있다. 실제 지도를 받았을 때 근육을 잘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준다. 검증된 자료도 많다. 그러면 레벨 4. 그리고 이 레벨 4에서 지금 레슨을 하고 있는데 이 트레이너가 장기 회원이 많아. 장기 회원. 장기 회원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트레이너의 전문성을 알고 함께 운동을 할 때의 어떤 질적 수준을 알기 때문에 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를 받는 회원들이 많은 거거든요. 10년 이상, 5년 이상 회원님들이 많은 장기 회원이 많은 트레이너. 그리고 그만큼 이제 지도를 할 수 있는 비어있는 시간, 비어있는 요일하고 시간대가 적은 트레이너. 그럼 이제 레벨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트레이너를 선택할 때 어렸을 때보다는 나이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근데 자료도 있어야 되고 실제 지도를 받았을 때 그런 걸 그렇게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트레이너 수가 많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이 정도 능력치를 갖춘 트레이너는 더 소수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로 그리면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가 제일 많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조금 사라졌다가 진짜 전문가는 소수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전문성 없이 40대, 50대까지 이 운동 분야에 있으면서 동작 자세 그냥 모양이나 알려주면서 40대까지 그냥 그 정도만 벌면서 하는 트레이너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100% 중요한 게 아니다. 흐름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따지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최대한 레벨 5 정도의 트레이너를 선택해서 PT를 받아야지, 지도를 받아야지 실제 여러분들 운동의 질적 수준이 향상이 되고 몸도 바뀌고 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서 평생 건강하고, 지금은 우리가 외모의 어떤 변화 때문에 운동을 하지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제대로라는 거, 이런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제대로는 제대로가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뭐가 맞는지도 모르는 거 어디서 본 거 가지고 지도들을 막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에게 여러분의 어떤 몸을 맡겨서 지금은 외모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나이가 많아졌을 때 건강과 외모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운동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대적인 흐름도
전 국민 중에 헬스 하려는 사람 수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공황이 시작되면 헬스를 하는 사람이 줄어요. 그리고 PT를 하려는 사람은 더 줄겠죠. 그리고 진짜 전문가들은 극소수고, 진짜 PT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고 전문가들도 소수기 때문에 이 소수와 소수가 매칭이 되는 게 PT입니다. 진짜 전문가와 PT를 진짜 받으려는 분들의 이 소수와 소수의 매칭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 트레이너한테 가서 PT를 받으면, 얘네들도 PT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업체에서 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들한테 이제 PT를 받으면 혼자 운동하는 거, 뭐 유튜브 보고 따라하는 거보다도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헬스를 좀 다니면서 또는 헬스장에서 PT를 받았다가 조금 실망하고 PT 스튜디오에 가서 PT를 받았는데도 실망스러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헬스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좀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 어떤 트레이너에게 좀 지도를 받을까 고민을 하는 분들,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해서 지금 이 부분까지 아마 시청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영상 보면은 시간이 지금 한 40분 정도 강연이 진행이 됐어요. 저의 강연 영상은 깁니다. 그리고 중간에 편집이 없어요. 그리고 준비된 대본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전문 개인 트레이닝을 지도해 왔고요. 21년 이상 운동 분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동작 자세를 알려주느냐? 아니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주는 수준입니다. 선수 육성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발걸음해 주시는 세미나, 워크아웃을 통해서 실제 제가 이야기하는 전문성을 표출해서 이제 다 경험을 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서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고 그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트레이너의 수준에 따라서 만나게 되는 웨이트의 수준도 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평생 몸을 변화시키고 즐거움과 행복, 건강을 누리게 되느냐, 아니면 웨이트를 접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헬스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위해 트레이너 등급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헬스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트레이너 등급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자,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운동, 참 어떻게 보면 운동하면은 참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하다 보면 운동 참 어렵구나. 자, 모든 일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이제 취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는 결혼도 하고 이제 가정도 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는 지금 학업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이라든지 배움을 원할 때 상대는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왔을 때 더 신중해져야 되고 정말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그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금액 이상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효과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헬스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위해 트레이너 등급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자, 트레이너 등급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살부터 몇 살, 몇 살부터 몇 살, 몇 살부터 몇 살. 그리고 나중에는 자료 검증, 실제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거. 이런 걸 다 따져서 레벨 1, 2, 3, 4, 5 뭐 이렇게 등급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근데 등급제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했다가 어떤 기준으로 트레이너의 나이와 경력과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실제 지도를 받아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트레이너의 등급을 매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이렇게 또 제2의 워커 유튜브 채널의 차별성을 알아봐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이제 처음 보러 오신 분들 구독과 알림 그리고 좋아요, 소중한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광고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청하시는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은요, 네이버에 JM 워크아웃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동명의 다른 카페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네이버에 있는 JM 워크아웃 공식 카페에 가입 그리고 닉네임 변경을 통해서 등업이 되시면은 전국에서 발걸음해 주시는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을 만나는 세미나와 워크아웃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에 공식 카페 JM 워크아웃 가입과 카페 가입과 등업을 좀 부탁드려 보고요. 자, 다음번 영상에서도 이제 또 여러분들을 위한 주제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도 꼭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건강하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